이제 그 현실을 잊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셈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춤의 움직임에서의 선가지향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춤의 배경이나 구조나 등장인물이나 이런 거에서의 그 선가지향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춤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선가지향입니다. 보살무의 창사에 보면 오색 구름 속 누각에서 신선 음악 들려오고 온갖 동화 장식한 난장을 무지개 옷이 나부낀다 라고 하는데, 그 무지개 옷은 이제 신선 선녀들이 예상이라고 여기 하고 있는데요. 입는 옷이고, 이제 관용적으로 표불경유한 춤옷 혹은 춤추는 그 기녀를 지칭을 합니다. 신선 선녀의 움직임은 회오리 바람같이 빠르며 바람을 가르며 나부끼고 태풍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특징을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선무의 그 창사에도 보면 요지에서 추던 춤을 여기서 다시 추는도다. 그러니까 선계에서 추던 춤을 이제 궁중에 와서 다시 춘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양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쟁강춤 배따라기 화려도 거룩하다. 처용무는 경주에서 왔는데 오색빛 운하의에 목도를 바로 쓰고, 여기서 이제 운하의는 그 운하의라는 건데 구름과 노을을 무늬로 그린 신선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를 입고 한샘을 나부끼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천관이 하립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이 이러한 그 구름과 노을을 무늬로 그린 그 옷을 입고 이제 소매를 나부끼면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양가의 또 다른 대목에서는 무산선녀 내려온가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입춤을 추는 기생의 모습이 부산선녀가 내려오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제 악장하고요, 그 여러 가사 그리고 이제 문인들이 기록한 문헌, 노래 가사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선가지향 요소들이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림으로 혹시 나타나는가라고 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51페이지 보면은 그 요지연도라는 그림이 있죠. 네. 윗부분에 플레이 버튼 스톱 버튼 눌러주시면 그냥 여기 순서랑 자료집 순서랑 다르지만 이게 제일 요지연도라는 그림인데요. 아니요, 아까 요지연도 좀 전 책 자료집에 나오긴 합니다. 가운데 여기에 이제 서왕모하고 한무제가 여기 모여서 본륜산에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저 왼쪽에는 지금 신선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잔치에 참가하려고 바다를 서서 오고 있죠. 이제 둥둥 떠서 오고 있고, 저 왼쪽 위에는 이제 새를 타고 신선들이 잔치에 참가하려고 이제 오고 있고요. 이 그림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어떤 잔치 뭐 환갑잔치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때에 이 뒷그림으로 많이 놔뒀다고 해요. 이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이 모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 보면 이제 그 한모제하고 서왕모하고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예, 지금 화살표에 있는 부분에 보면 거기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사진 있죠? 예. 이거 아니고 아까 부분 처음 봤어요. 예, 이거.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사폭하고 병풍의 사폭, 오폭 중간에 있는 그 춤추는 모습인데 이 아래에 있는 새가 있죠. 이 새는 아마 봉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난세의 춤으로 인해서 이제 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문헌에 보면 그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새도 춤추고 그리고 이제 선녀 두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근데 이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소매가 길어서 너풀거리기도 하지만 이 몸을 휘감고 있는 하얀 띠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 띠를 보면은 이 춤 자체가 운동감이 있고 율동감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띠가 몸에 착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예, 공간을 갖고 있고 뭔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그 가볍고 이제 그런 나부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조선 후기에 수용된 것은 이런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5분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대에 이거는 이제 그 비선 건무도라는 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제 비선 건무도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여엽도예요. 여엽도는 또 하나 있고. 지금 그게 이게 여엽도네요. 예. 이건 여엽도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청대에 이거는 그 본 자료집에는 없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것도 청태 선자가라는 노래 중에 장취 우무도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 옷에 보면 이제 털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공작털 같은 게 이렇게 달려서 묘사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흰 띠가 이제 온몸으로 휘 감아서 이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춤추는 모습을 선녀의 춤추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고 이러한 춤의 특징이 표불경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랑 그래서 춤의 모습이 보면 가볍고 나는 듯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성가지향의 춤의 묘소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 아무거나. 예. 이거는 이제 그 헌선도라는 춤인데요. 헌선도는 이제 선도, 신선계 그 복숭아, 예, 지금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숭아를 바치는 춤이죠. 이것이 이제 평양감사 환영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제 4명의 그 기녀들이 춤을 추고 있죠. 2명은 바깥에서 이제 보고 있고, 2명은 선도를 바치고, 이 4명의 무희의 그 의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흰 띠로 이렇게 다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선녀의 춤, 신선의 춤이면 이런 것이 그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있죠. 네, 다른 사진. 예, 이거는 이제 김홍도의 그 비선 건무도인데, 조선 후기에 건무가 유행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최성애 선생님의 박사 논문 협을 주제로 했던 논문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황인지 아래에서 차고 올라가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진의 이 그림의 제목으로 비선 건무도라고 해서 날아가는 그 선녀가 건무를 추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춤추는 모습, 건무가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런 그 건무를 이런 나는 선에 비유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도 흰 띠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건 이제 여협도인데, 이건 이제 제목은 여협도죠. 그래서 뭐 이 본문이랑 뭐 긴밀하게 연관은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 여협,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협이 조선 후기에 그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날아가는 듯한 이제 모습에 이렇게 흰 띠가 역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있습니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처형호가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본문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진 않는데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여기에서 선가적 요소는 확실하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오방의 위치로는 선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방의 색깔 이런 거 관계 없고 단지 이제 이 나붓기는 이 천을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처형호 곡식에서는 이것을 천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깨를 둘러서 아래까지 이렇게 늘어뜨린 것을 하늘천에 이제 오리자 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저런 천의를 걸쳐서 그 이제 선가 내지는 뭐 그런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춤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보면 여기에서도 이 띠가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제 운동감이나 율동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과 함께 더불어 신선화상의 춤의 모습에서 본 신선화상을 보았습니다. 성가지향은요. 그럼 이화진 선생님의 논평을 읽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심사 본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논문을 좀 제가 늦게 받은 데다가 저도 급하게 또 이제 논평을 제가 쓰게 됐는데요. 보면서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꼭꼭 씹어서 사실 논평을 써야 되는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논평이 제대로 된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지금 기술한 대로 쓴 대로 좀 읽겠습니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그림을 통해 춤의 여러 동대성에서 나타나는 성가의 특징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자는 한국 전통춤의 특성을 춤이 연이되는 배경이나 무인의 춤 동작, 모복 등에서 신선, 선녀, 성계와 연결시켜 성가 지향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자의 문제의식은 한국 전통춤의 새로운 어떤 심리적 연구에 의미 있는 밑거름으로 위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제에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통춤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과 성가적 지향성과의 연관성을 왜 고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논자의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가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춤도 조선 후기에서 연이된 종목들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조 논자는 성가지향이란 곧 신선사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신선사상에서의 선은 불사를 뜻하는 것이고 성가는 선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춤에서 나타나는 성가지향성은 춤의 여러 특징 중에 나타나는 표면적 양상을 살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신선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에는 예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왕실과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궁중학과 궁중무용이 많이 창제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수조 때에는 궁중정제의 한극이었으며 진작에서는 외연과 내연 모두 무동의 정제를 추었습니다. 특히 효명서재에 의해 새롭게 창안되거나 개작되어 제한된 정제의 수가 24종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검기모와 선생님이 말하신 선율학은 향학정제라서 신라시대 때부터 주어져 왔으며 황선도는
조선조가 아닌 고려 예종 때 당학 정제로서 처음 시연된 정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층뿐만 아니라